간밤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살짝은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위원님은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난주 말부터 해서 금융주로 시작되는데 오늘도 이제 2차 금융주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좀 엇갈리는 실적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다운된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선 종목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오늘 다우가 하락하고요. S&P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오늘도 올라가면서요. 7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7일 연속 상승은 2021년 11월 8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15개월, 1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요. 나스닥이 최근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당연히 기술주 같은 것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소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었는데 오늘도 테슬라가 강한 흐름을 이어간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로부터 하나 먼저 보겠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에 있는 약 200여 개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업 상태라든가 기대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가 되겠는데요. 0월 기준으로 위아래에 따라서 확장이냐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마이너스 32.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9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최근에 금리 인상에 뭔가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문과 출하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10년물은 금리는 그 발표 직후에 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은요, 결국은 어제 대비보다는 소폭 반등한 채 마감된 채 오늘 일단은 마감됐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달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가 계속해서 하향이 되다가 하락하다가 조금 멈추는 모습이고요. 벌써 이틀 연속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틀째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월가에서는 미국 달러의 전망을 속속 하향 조정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바로 연말까지의 어떤 달러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의 104포인트에서 99포인트까지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99포인트 하더라도 작년 봄 그런 수준에 불과하지만은요. 여하튼 방향성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호재 인식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유로는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 1.08달러에서 1.15달러로 올려놨고요. 그 밖에 영국의 파운드나 캐나다 달러도 미국 대비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더 하향 쪽으로 보는 이유를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의 부진이 예상보다는 견조할 것이다. 예상만큼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빠르면 뭐 3월이 될지 올해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의 최종 인상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불확실성에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이 먼저 금리를 상승시켰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늘 내일 있을 일본도 마찬가지 글로벌 금리 상승이 전체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달러의 상대적 관심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 건 상관없이요. 금값도 오늘 이틀째 좀 약보합으로 보여졌고요. 유가는 좀 반등세로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만 1,000달러까지 회복했고요. 관련 주식으로는 코인베이스 같은 것으로 주가가 좀 강한 반등을 이어간 것도 역시 비트코인과 개를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가 이틀 연속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만큼 달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이 두 종목의 실적이 뭐 둘 다 썩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 주가에서 확실하게 갈렸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가야 될까요? 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역시 주식시장은 실적의 숫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만큼 좋았냐, 기대보다 좋았냐, 기대보다 더 나빴냐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오늘 대표적인 발표 기획안이 은행들인데요. 두 개 모두 작년보다 형편없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60% 이상 줄어들었고요. 모건 스탠리도 40% 이상 줄어들었지만 주가는 극과 극입니다. 골드만삭스는 6.4%가 떨어진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거의 6%가 올라가면서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에 대한
어떤 영향이 달랐다는 얘기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 이하로 났습니다. 쉽게 해서 미스했다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이 미스했다, 안 좋았다는 얘기하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컨센서스도 저희가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편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유나이티드항공, 지난주 말에는 델타항공이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 상당히 좀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실적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실적 결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나스닥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나스닥 지수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계속 자동차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 이제 월가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격 자체를 제품 가격이 15에서 20% 내리면 이익 전망은 하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어저께 웨드보시의 의견, 이거 완전히 이제 가격 전쟁하면서 스파링 시장이 아니라 진짜 죽기 살기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러면서 이탈할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발표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에 미국 시간 금요일 날로는요, 시간 장 시작 전에 10% 이상 떨어졌다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30% 정도 반등한 겁니다. 오늘까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는 것, 그리고 과연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주요 전기차 메이커 중에서 이익을 내는 것, 제대로 이익을 내는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테슬라랑 비아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테슬라 오늘 결론을 보면 7%가 올라갔는데요. 골드만삭스가요, 테슬라의 가격이나의 영향 분석이라고 오늘 자료를 냈습니다.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리잔에 물이 반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격을 내린 것은 일정 수준 최근 미국의 수요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수요를 회복시킬 것이고 판매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을 내리더라도요, 테슬라의 높은 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매력적인 경제단위, 그만큼 대량 생산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자동차 라인을 갖고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럼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면 그거에 갈수록 더 많은 그 이외 애드온, 소위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테슬라 모델 Y랑요, 머스탱, 그리고 폭스바겐, 캐딜락, 그리고 현대의 아이오닉 5까지 비교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판단에 많은 사람이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아직까지 모델 Y가 다른 경쟁차보다 더 오래 가고요. 가격 대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60마일까지 가는 시간도 다른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가격을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만약 내리면 그들이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치킨 게임이고 생존을 위한 압도하는 기업의 이런 것에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격 인하 이후에요, 전체 45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테슬라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거의 $5 수준에서 적게는 3.8달러 수준에서 3달러, 4달러 수준까지 내려놨습니다. 반면에 웨드부시와 도이치방크는 아직까지 가격은 내렸지만 실적 전망을 하향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것이라는 자신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웨드부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도이치방크도 주당 이익을 전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 바뀐 것은 없고요. 목표 주가가 두 군데 정도 내렸다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가격 인하가 테슬라의 주가에 크게 악영향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해볼 만한 싸움,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28일 날 실적 발표하겠고요. 3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인베스터 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중국의 또 하나의 전기차 메이커죠. 샤오팽이라고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역시 XPEV라고 해갖고 이거 역시 관심이 우리나라에는 많은데요. 따라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은 모르겠는데요. P7 세단 가격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12.5%의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전기차 가격 인하하면서 주가는 오늘 6.2%나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최소한 전기차 모델의 가격이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여하튼 GM은 지난 금요일 날 가격 주가가 급락했었고 포드도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GM은 0.2%, 포드는 0.4% 하락. 지금까지에 보면 테슬라 이번에 가격 인하 정책은 최소한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면 주가는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 해오는 것이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실적 부진은 있겠습니다만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도 의견 한 번만 체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매도 의견이 없었던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전 매도 의견을 본 적이 없겠는데요. 같이 없던 골드만삭스는 하나 둘씩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2주 전에 UBS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린 데 이어서 오늘 구겐하임에서 과감하게 중립에서 매도 의견으로 내려놨습니다. 기업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피스 수요가 둔화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경기 둔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무적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상당히 안 좋게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0.4%로 오늘 선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분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소위 부킹이라 그래서 돈을 더 미리 이제 로블록스 게임 머니 같은 걸 돈을 더 샀다라는 것들 그리고 활성화된 사용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나오면서 로블록스 주가가 11.7% 올라가는 것도 특징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무적이 아니다라는 말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월가이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계속해서 저희 M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